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분양권 강의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용산 아시죠? 용산은요 한동안 분양권 시장에서 뭐 따로 뉴스가 나올 일이 없었었죠. 왜냐면은 용산에 뭐 새로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해서 막 올라갔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올 봄에 갑자기 이슈가 막 터져갖고 난리가 났었었죠. 그게 이제 바로 용산에서 아세아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 하나 입지가 좋은 데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부영이 진행을 한다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월 달에 막 뉴스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터져 나왔다가 지금 갑자기 뉴스가 또 싹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여기를 언급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 사연이 있고 하니까 요거 용산 아세아 아파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지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란색 이촌역 있죠. 그리고 용산 철도고등학교 하나 있고 한강초등학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다 용산이죠. 뭐 신용산, 용산 이렇게 나와 있는 데고 하니까. 그러니까 입지 자체는 굉장히 찾기 쉬워요. 예, 여기에요. 바로 여기. 자. 이 끝내주는 입지에 기가 막히죠. 입지는 예, 바로 밑에 이제 한강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진행을 하는 건설사가 부영입니다. 제가 이제 뭐 한자는 잘 모르니까 부가 뭐 영원히 뭐 영원하다 이제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부영 건설사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진짜. 예. 그런 데인데. 이게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거든요. 용산 철도고등학교 이제 있고 이제 바로 이쪽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조망이 나가게 될 것 같고 여기가 아마 한 23층인가 25층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막히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강 조망으로 나오게 되는 큰 평형의 아파트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한강 조망을 주면서 뭐 24평, 뭐 18평 이런 데다 막 주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거는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이 좀 더 큽니다. 근데 평형이 크고 한강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무조건 럭셔리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리치죠. 근데 부영이 이걸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영은 사실 옛날 과거의 기록을 보자면은 이제 지방에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예. 아주 그냥 대단지, 대규모로 해서 임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다 보니까 뭐 자재라든지 뭐 아파트 뷰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싸고 이런 거였었죠. 예. 싸게 가성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횡령도 좀 있었고 뭐 업무상 배임도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회장님이 예, 지금 공석으로 계시죠? 예, 어디 좀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대단지라는 그 특징이 있어요. 부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동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동네 일대의 그 단지 수를 뭐 했다면 뭐 무조건 2,000세대, 3,000세대 막 이래버리거든요. 1,000세대도 어떻게 보면 잘 안 해요, 부영이. 그렇기 때문에, 부영은 진짜 사이즈 크게 놉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면서 같이 들어갔던 게 평면도. 지금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방송 진행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자기 거를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봉담도 마찬가지고 경기 광주 뭐 디오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천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이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자이 같은 경우는 평면 개발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LDK라고 해서 리빙, 다이닝, 키친 해갖고 이 공간을 좀 굉장히 넓게 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이랑 거실에 대한 공간이 사실 거의 다 거기서 많이 쓰니까 각 방에서는 잘 때 말고는 별로 쓸 일이 없죠. 어차피 난 공부 안 하니까. 근데 이 공간을 좀 공용 공간을 넓게 만들어서 집을 굉장히 좀 넓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걸 굉장히 잘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평면 개발이나 이런 거를 돈을 좀 많이 쓰고 비용도 좀 많이 이렇게 비용을 좀 부담하면서 위험 부담률을 가지고 하면서 좀 개발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신평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부영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해서 잘 안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 나왔던 그 희한한 스타일의 그 아파트 평면도가 있거든요.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애들 방이 있고 애들 방이 있고 이제 여기 뭐 부엌이랑 뭐 다용도실 있고 그럼 여기다가 드레스룸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드레스룸이 그 여자들의 로망처럼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앞에가 이렇게 딱 막혀져 버리니까 되게 깝깝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라는 게 하다못해 잘 쓰지도 않는 다용도실이나 이런 데가 45도 사선으로 들어가져 있어도 외면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사선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빼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죠. 그런데 평면 개발을 안 하면서 이 평면을 가지고 계속 돌려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방 어디 아파트에서도 이런 평면을 봤는데 당연히 기억에 남죠. 이런 평면을 내가 어디 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평면도는요, 부영에서만 가능한 평면도예요. 그래갖고 정말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저 평면도를 전주에서도 봐, 동탄에서도 봐, 어디서도 봐, 어디서도 봐. 계속 보는 거예요. 아파트 할 때마다. 그러니까 부영은 아, 저 평면도를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지 뭐 임대에다가 마감재 좀 그런 데다가 맨날 부실 시공으로 해서 난리가 나갖고 옛날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회장님 들어가셨지 평면도는 그지같이 나왔지. 그러니까 용산의 이 진짜 이 황금 땅에다가 이러한 브랜드 컨셉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이거 진짜 안 되지 않냐. 그래갖고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사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영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또 고민이 많이 있죠. 예. 이거를 지금 6월 달에 공사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음 달에 바로 이걸 지금 바로 선분양으로 해서 남들처럼 빼냐 아니면은 후분양으로 해서 빼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죠. 부영이 돈이 많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해서 들어가도 사실 부영은 아쉬울 게 없어요. 이거 2014년도인가? 이거 땅 잡아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땅값 자체는 올라갈 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더 끝까지 가고 후분양으로 해서 더 많은 비용으로 해서 받아도 괜찮아요. 예, 부영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자금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뭐 지금 뭐 회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회장님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굳이 위험부담률을 더 가져가면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미 땅값 자체는 충분히 빠지고도 남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게 되지 않냐 지금. 예, 여기 현장에서 돌아가는 흐름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황금 땅에 옆에 그 시세를 한번 맞춰보시게 되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미 서울이기 때문에 분상제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뭐 아파트가 나온 게 있고 그러면 그걸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보시면 되는데 비교 대상군이 없어요. 다 아파트가 옛날에 막 오래된 아파트든지 아니면 최근에 한 게 별로 없다든지 최근에 한 게 있긴 있어도 이거랑 입지가 좀 다른 데라든지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간만에 나온 데고,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여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시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부지 바로 옆에 있는 한강 트럼프월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강변북로 타고 가다가 보시게 되면 이제 트럼프 써있고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만든 그 건물이 진짜 트럼프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3억 정도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좀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예, 요거는 한 16억 정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만 본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그 사이즈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은 차이가 좀 심하죠. 예. 그리고 밑에 쪽에 나와 있는 아파트는 여기는 그냥 일반 빌라예요. 빌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빌라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집 막 90평, 뭐 100평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아파트랑 여기 빌라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동부 센츄럴빌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조금 타입이 있는데 이게 한 20억 정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보통 뭐 15억, 뭐 16억, 뭐 26억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다 보니까 편차도 크고 아파트의 성질도 다르고 연식도 다 다르고 하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위쪽에 올라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 그 용산 시티파크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용산 여기죠. 예. 해링턴 스퀘어가 또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타입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기 같은 경우가
38평 정도에서 들어갔던 금액이 한 25억 정도, 26억 정도에서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위치에서 이 위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 이게 또 동네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잡아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여기서는 14, 15, 16억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예상을 많이들 합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9억이 일단 분양을 할 당시에 9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일단 여기는 특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옛날에 뭐 열심히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그 노부모 특공 하려고 했던 분들도 해당이 없고, 장애 특공을 가지셨던 분들도 역시 여기서는 해당이 없고, 뭐 다자녀 생초 역시 여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예, 현금으로 해서 현금 박치기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여기 해링턴 스퀘어 같은 경우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연예인들도 여기 이 집 보러 많이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높아서 높아진 채로 나와 있어도 살 상황인데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태고, 예. 게다가 여기 아파트가 좀 가리긴 합니다만은 얘가 지금 한 30 몇 층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25층 이상만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충분히 뛰어넘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한강 공원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다이렉트로 한강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부자들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진짜 배산 임수가 사실 용산 아니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강을 보려면 이제 북서향이나 북동향으로 좀 틀어놔야 되는데 여기야말로 뒤에 남산 있고 여기 용산 민족공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밑에는 예, 남쪽으로 해서 강이 나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진짜 터가 좋은 데는 바로 이런 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부자들은 강북에서 이런 데 다 많이 살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입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용산역 나와 있고요. 신용산역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파크몰이 있기 때문에 뭐 쇼핑이나 이런 거는 뭐 빠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용산 가족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바로예요. 바로 여기 지척이기 때문에 걸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용산 가족공원을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점도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고, 여기 또 넘어가시게 되면은 병원 있죠. 예, 병원까지 해서 있으니까 대형 병원이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철도 라인 다 뚫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실 쿼드러플이에요. 예. KTX랑 1호선, 4호선에다가 여기 경의중앙선까지 들어간다고 치면은 지하철역 4개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단한 지역이고, 용산 같은 경우는 또 이 근방에다가 뭐 100층짜리 건물인가 80층짜리 건물인가 해서 국제 업무지구로 해서 또 올라간다고 하고 하니까 용산에 대한 위상은 진짜 말 그대로 용트림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용산구에 나와 있는 100개가 넘는 그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인기 순위 1위입니다. 1순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이것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근처에 나올 아파트가 없고 이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분양을 하든 후분양을 하든 일단 나오기만 하면 여기서 무조건 대장, 랜드마크,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여기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여다 보시게 되면은 세대수는 900개 조금 넘어갑니다. 예, 900개가 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큰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만고만한 사이즈는 어느 정도 나오고요. 이게 참 웃긴 게 969개의 세대수 중에서 819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전편에 말씀드렸던 원베일리 같은 케이스는 2,900개의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온 게 일반 분양분이 10분의 1도 안 되죠. 200 몇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는 거의 90% 정도의 물량이 다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로얄동 로얄층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는 얘기죠. 꽃감 빼먹기 당하지 않은 진짜 알짜배기가 생으로 그대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기가 84가 가장 작아요. 84 타입이 가장 작은 타입인데 여기는 무조건 100% 가점제로 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죠? 85 타입 언더는 무조건 분상제에서 추천 물량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117하고 137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199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으로 해서 나간 게 아니니까 그냥 빼버리고, 자, 117하고 137짜리가 있는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추천 물량이 50%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얘네 두 개의 물량이 지금은 거의 한 7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0%다 그러면은 추첨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300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메리트가 제대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용산에 두말하면 입 아픈 이 자리에, 이 입지에, 이 금액에, 물론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건 좀 어려워지지만 어차피 있는 사람들은 다 있으니까. 예. 그런데 추첨으로 해서 자기가 운이 좋게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다른 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추첨으로 물량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300개 이상 물량을 서울에서 추첨으로 해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거 말고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전무후무한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꽂혀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본 이 용산 아세아파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올 하반기에 어떠한 형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설령 후분양으로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 뉴스거리고, 예, 뜨거운 이슈고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첨으로 해서 그 당첨을 기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처럼 가점이 진짜 막 17, 18, 19, 20점 뭐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 물량이 사실상 여기서 300개 이상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재가 많고 신분당선도 이쪽으로 해서 한강으로 해서 좌회전해가고 이쪽으로 또 지나간다고도 하고 하니까 그런 여부를 떠나서 용산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용산 꼭 귀 기울여서 잘 보시고요. 나중에 좋은 선택하셔서 내 집 마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방송 용산 아세아파트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